페달보드에 올라간 JBL이라 참 진짜 세상에 이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진짜.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 감상 영역에 있는 제품들도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트기가 이륙하는 수준의 그런 굉음을 내는 기타 앰프의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물론 그런 기타 앰프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원본이니까 그 소리가.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 헤드폰으로도 그럴듯한 아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델링 기반의 제품들이 아주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용 제품은 소리를 재생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소리를 제가 듣는 용도인데, 기타를 연결해서 쓰는 기타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페달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이거든요. JBL은 어떤 회사죠? 감상용, 플레이백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밴드박스 시리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흔히 잘 아시는 JBL 스피커처럼 블루투스, USB 커넥터 연결해서 음악 감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밴드박스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방금 들으신 기타 소리가 지금 기타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해서 소리를 낸 거예요. 전통적인 기타 앰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델링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앰프 사운드, 여러 가지 페달 사운드들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펙트, 앰프 모델링 된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밴드박스란 이름이 붙을 만큼의 또 최신 기술이 들어갔어요. AI 스템 분리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온 입장, 그리고 하이파이 제품, 기타 이펙트, 앰프에 관심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뭔가가 드디어 이게 제대로 합쳐주는구나라는 이 제품에 대한 저의 만족도를 표정으로 스포일러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타 좀 내려놓고 밴드박스 솔로, 지금 이거는 밴드박스 트리오라는 제품입니다. 솔로 하나, 트리오 3, 요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인풋을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를 연결해도 되고 사실 마이크 연결도 돼요. 그리고 트리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뒤쪽에 입력을 3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XLR 4분의 1인치 콤보 잭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인치 잭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기타 한 대, 마이크 한 대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기타 2대에 마이크 한 대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프로세서를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기타 2대를 독립적으로 프로세싱할 수가 있어요. 간이 믹서 창 같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펙트를 바꿀 수도 있고 마스터 볼륨도 있어가지고 레벨 조절하고 마스터 볼륨 조절하고 약간 거의 믹서죠. 진짜 믹서처럼. 사실 크기만 봐도 좀 크잖아요. 간단하게 버스킹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배터리로 구동을 하고요. 요거는 작은 제품답게 USB-C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제품은 220V IC 커넥터로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충전해서 JBL에서 포터블 기기 중에 좀 출력 많이 나가야 되는 기기들에 많이 쓰는 표준 배터리죠. 억스 연결하는 3.5mm 잭도 하나 있고 USB-C 커넥터가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 연결도 됩니다. DAC로 플레이백도 되고 심지어 이거를 인풋 장치로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넣을 수도 있어요.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패스트루라는 잭이 있는데 합주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타를 칠 때 내 기타 소리는 좀 크게 듣고 싶잖아. 너무 크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저쪽 사람은 또 안 들린다고 더 크게 해달라 그러고 완전히 막 대환장 파티예요. 진짜 합주실 가보면. 그런 경우에 자기 모니터링 용도로 요거를 내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만 좀 크게 들 수 있겠죠? 패스트루를 통해서 어지간한 합수실에 믹서는 다 있거든요. 왜냐면 보컬하고 키보드를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 믹서에다가 연결을 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적당히 조절해서 들으세요. 대신 나는 내 기타 소리를 좀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내 앞에 이걸 갖다 두면은. 솔로 같은 경우에는 켜보면은 사실 이걸로도 세팅은 되긴 해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셋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 한데,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보면 1채널에 연결했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기타 케이블 들어갔다고. 기타 이펙트 앰프 같은 세팅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채널 1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채널 1을 누르면은 어떤 앰프가 지금 세팅이 돼 있고, 드라이브, 베이스, EQ 조절, 앰프만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앰프 말고 캐비넷 또 UK2550 2x12라고 되어 있는데 캐비넷도 바꿀 수 있고, 앞에 컴프레서 페달 하나 붙어 있거든요. 지금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가
딱 박혀 있어요. 이게 꺼져 있거든요. 켜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해서 리버브 상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프리 딜레이, 뭐 믹스 값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JBL One이라는 앱이 있는데 기타를 일단은 연결을 안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기타를 이렇게 잭을 연결하면은 왼쪽에 기타에 관련된 페이더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마이크는 연결이 안 되죠. 얘는 하나만 연결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블루투스가 있는데 이거는 플레이백 되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쪽에 들어가 보면은 자 프리셋에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껐다 켰다가 돼요. 일단 앰프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아메리칸 클린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사에 무슨 앰프에 무슨 모델 이런 거를 언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작권, 상표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금 돌려서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치시는 분이면은 누가 봐도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의 모양 이름이 뭐다 그러면은 대충 떠오르는 모델들이 있어요. 재즈 사운드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무슨 앰프인지 되게 유명한 앰프입니다. 클린한 톤으로 UK 영국의 크런치 톤으로 유명한 이렇게 생긴 앰프가 뭐가 있을까? 아이고 US 메탈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부터 소리가 막 들리죠. 스피커 캐비넷 전문적으로 IR이라 그러죠. 임펄스 리스판스 이걸 통해야지 기타 톤이 제대로 된 소리가 납니다. 여러 가지를 세팅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소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당연히 UK 크런치 쪽이죠. 스피커 캐비넷도 이것도 1960 뭔지 아시죠? 4x12 드라이브는 안 걸어도 돼요. 컴프레서를 살짝 하나 걸어볼까요? 앞쪽에 걸고 뒤쪽에 페이저나 페이즈 모듈레이션 계열의 페이저 뭐 트레몰로도 있고 여러 가지 코러스 다 있습니다. 일단은 딜레이 살짝만 걸고 리버브 한 50%? 리버브도 살짝만 이게 솔로 모델인데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볼륨 요 정도예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 집에서 야 시끄러! 방구석용 볼륨은 사실 3칸 정도만 올려도 괜찮아.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은 프리셋이 뭐냐면 물론 저의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거지만은 락 쪽의 브릿 크런치예요. 요 톤이에요. 요 톤. 이거 다 들으면 밤새요. 근데 재밌는 거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푸드 헥스. 헤비메탈로 가볼까요? 좀 빡센 거. 스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멀티트랙으로 다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음반은 그걸 탁 믹스 다운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돼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이거를 거꾸로 다시 펼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AI 머신 러닝을 통해서 원래 오리지널 트랙만큼 완벽하게 쪼개주진 못하지만 상당히 그럴듯하게 악기를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 기능이 물론 컴퓨터 기반으로 또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스템 분리하는 거는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여기에 박혀서 들어가는 거는 전 처음 써봐요. 드럼, 베이스, 기타는 몇 트랙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요게 원본입니다. 여기에서 스템 AI로 들어가 보면은 자 스템 분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1, 2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스탬 분리를 해 놓으면은 기타 페이드를 한번 딱 내려볼게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내려가죠. 기타만 살려놔 볼게요. 나머지 다 내리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럼으로 바꿔놓으면은 드럼 소리만 들려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보컬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작은 드라이버 장난감 속 숨겨진 세상을 보내 어디서 고장난 나 뜯어보다가 혹시 내 길을 잃고 밤을 지새웠지 대학 가면 공대 가라 떠나왔지 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에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높다. 혹시 내 길을 잃고 밤을 지새웠지 대학 가면 가라 떠나왔지 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에 간단한 몇 가지 기능들도 있습니다. 튜너 기능 이렇게 튜너도 들어가 있고 드럼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루퍼라고 있는데 요것도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메트로놈 있고요. 연습할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출력 부분이 있는데 내가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네, 녹음했다고 쳐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이 울리는 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기존의 하이파이 음악 재생용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 펌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하기에는 양이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기기를 USB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컨셉이 다른 건 맞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한 번씩 다 보여드렸는데 이 녀석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단순히 인풋만 많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게 또 있을까? 지금 기타를 채널 1에다 꽂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프리셋 똑같아요. 프리셋 아까랑 똑같습니다. 솔로랑 똑같아요. 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일반적인 기타 픽업이 대부분 패시브가 많을 거예요. 별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픽업들 패시브 픽업이라고 하죠. 모델링으로 작동되는 기기들의 태생적인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레벨로 입력을 받아들일지를 이 내부 트림의 세팅 값에 따라서 클린 톤이 나와야 되는데 막 찌그러지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풋 트림량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JBL 솔로보다는 메인 출력이 되는 부분에 EQ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자주 쓰는 톤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GDP 플렉스라고 이렇게 하나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좀 하자면 사실 체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봐봐, 크기가 없지 몇 배야 도대체. 실제로 써보면은 이거 저의 이제 소신 발언을 좀 드리면 방에서는 이것도 소리가 커요. 물론 이렇게 큰 볼륨이 필요가 없을지언정 사실 스피커는 좀 커지면 커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들었을 때 모르는데 좀 큰 스피커로 들어보면 역시 저 밑에 이만큼의 저음이 존재했었구나, 그걸 몰랐구나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그런 풍부한 저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 소리 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앱에서 세팅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부분들을 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앱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기타 이펙트 페달에 한번 올리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 딸랑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왕 쓸 바에 기타 이펙트 페달 위에 올리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왜? 집에서 쓸 때 그 페달보드의 아웃풋을 실제 기타 앰프 저런 데다 연결을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집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페달보드 위에 방구석용 앰프를 하나 올려놓고 페달보드 위에서 앰프까지 소리를 한번 내보자라는 컨셉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달보드에 올라간 JBL이라 참 진짜 세상에 이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지금. 기본 톤 테스트 해보면서 지금 다 끈 상태고요. 페달을 좀 걸어볼게요.
굉장히 잘 먹어요. 예, 이거 진짜 앰프처럼 반응하거든요. 이런 모델링 기반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앞단에 뭐가 거쳐서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좀 걸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아날로그 앰프 아니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거는 앞단에 걸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는 완전 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페달로만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가정해서 클린으로 놓고, 야, 이거 진짜 진짜 앰프야 이거. 그리고 밴드박스 트리오 크긴 하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손잡이도 되게 잘 돼 있고 조금 더 큰 공간에서 좀 남들과 들어야 될 때 또는 합주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만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스루로 믹서에다 연결하면은 남들이 듣는 소리는 그 PA 스피커로 나오게 하고, JBL이라는 큰 회사에서 JBL이 무슨 기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사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에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잖아요. 페달보드를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는 소리도 저렇게 잘 빼주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사실 지금까지 하이파이 스피커 이런 것만 만들던 연구진들이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일렉트릭 기타 관련 장비 쪽 개발하는 사람들을 아마 대거 영입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또 발전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펌웨어도 단순히 블루투스 펌웨어가 아니라고 USB 연결해가지고 큰 데이터가 막 이동을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다른 제품으로도 진화를 하겠죠. 하드웨어로도. 하지만은 지금 이 나온 이 하드웨어에서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또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는 좀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됩니다.